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농지를 영농자녀, 즉, 농사 지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1억 원 감면해준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법에는 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이런 제목으로 규정이 나와 있고요. 이제 한번 먼저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여자는 이제 아버지, 즉 농사 짓는 분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 요게 법에 계속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계속 이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신 분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증자, 뭐 자녀겠죠. 그 만 18세 이상 직계 비속 자녀들이고요. 반드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안 졌더라도 증여세 신고 기간까지, 즉 그 3개월이죠. 저희가 증여한 그 달 제외하고 3개월까지 이제 영농에 종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5년간 쭉 농사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간 쭉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냐, 어떤 그 농지들이 되냐, 그것도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주거상업 공업지역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 주상공 그 내에 있는 거는 이제 농지로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밖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고요. 어떤 것들인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 얼마까지 감면해 줄 건데 이건데요. 증여세금을 1억 원까지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증여세금을 1억 원까지. 근데 이게 뭐 매년 1억 원까지 해주냐 그런 건 아니고요. 5년간 소급해서 5년간 이제 합쳐서 1억 원까지. 우리 보통 양도세도 뭐 연간 1억 원, 5년간 그 2억 원 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간 합하여 증여세금을 1억 원까지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5년 동안 너가 그 농사 짓는다고 하고 자녀가 농사를 안 짓거나 아니면 5년도 안 돼서 팔아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감면을 이제 부인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건 5년간 사후 관리를 합니다. 예, 실제 농사 짓고 있는지 아니면 처분했는지 이런 것도 사후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5년간 농사를 만약에 안 졌다라면 당연히 이제 증여세 토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증여하고 5년 안에 팔 때는 2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죠.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아버지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특이하게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고 5년이 지나서 팔아도 2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은 다 아버지 시점으로 봐요. 예, 그것도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여세 감면을 받은 것들은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이제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저희가 증여받은 자산을 다 상속재산에 가산을 하는데요. 이 증여받은 요 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해서는요,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요즘 자녀분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또 영농에 관심 있는 그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예, 뭐 그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뭐 또 그 큰 농지를 갖고 있고, 이런 경우 무슨 영농 후계자 뭐 등록하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5년간 아니, 아버지 거 증여받아서 농사 짓겠다 라고 하면 1억도 감면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속재산에도 가산되지 않고 여러모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증여세 1억 원까지는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1억 원 낼라면 도대체 얼마짜리를 증여해야 되냐? 이제 요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대략 증여세가 1억 나오게끔 증여대산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한 대략 5억 8,300 정도 되면 이제 증여가액이죠. 뭐 공시지가겠죠. 보통 그 토지는 매매 사례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뭐 감정을 받으면 감정가액이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없다 그러면
공시지가겠죠. 공시지가가 5억 8,300이면 부모 자식 간 5천 빼주고요. 그 다음에 5억 3,300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5억에서 10억 사이는 30% 곱하고 누진공제 6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30% 곱하고 6천 뺀 금액이 9,9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즉, 5억 8,300까지는 안전하구나. 그 증여세 안 내는구나. 물론 이제 넘으면은 넘는 부분은 세금을 내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대출이 있어요. 대출이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요 과표 이 과표를 좀 보셔야 돼요. 이 과표를 5억 3,300에 맞추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대출이 3억이면 대출은 우리 증여가액으로 안 보죠, 이거는. 그래서 그 8억 8,300에서 대출이 3억 있다 그러면 3억 빼고 5천 뺀 금액이 요 5억 3,300이 되면 역시나 9,99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의 경우는요, 영농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대출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왜? 대출은 뭘로 보죠, 저희가? 부담부 증여로 해서 양도로 보죠. 대출 3억은. 근데 아버님도 8년 이상 농사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양도세 1억 원 감면받고, 자녀도 농사 짓겠다고 하니까 또 1억 원 감면받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있고 아버님이 8년 이상 농사 졌고 자녀도 농사 질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2억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5억 8,300 대출이 없으면 5억 8,300 정도구나. 대출이 있으면 그 요 금액에다가 5천 더하고 대출 금액 더하면 되겠죠. 그렇게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증여자 아버지는 농사꾼이어야 되고 아들도 만 18세 이상이지만 농사를 이제 짓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 세법상 농사꾼은요, 요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 증여자 같은 경우,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은 일단 농사를 지셨어야 돼요. 3년 이상. 뭐 그 농지 갖고 있었는데 2년만 농사 짓고 이거 자녀한테 이거 증여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은 농사를 지셔야 되고, 반드시 저희 이거 항상 따라 붙는 거 있죠? 제촌 그 증여한 농지의 그 연접 시군구나 30km 내에 반드시 그 아버님이 거기 살고 계셔야 되고요. 자경, 뭐 실질적으로 농사를 본인께서 지셨어야겠죠. 3년 동안 본인이 이제 농사 증빙들을 다 갖춰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중요하죠. 사업 소득과 그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총급여 합한 게, 요 소득은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비용 뺀 금액과 내가 또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총급여 있죠. 총급여 그게 3,700만원 연 미만이어야 됩니다. 미만. 이건 소득금액 증명을 띄워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소득은 상관없어요. 뭐 이 농사를 지면서 농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괜찮고, 이자소득 괜찮고, 연금소득 이런 거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아들은 어떠냐? 아들은 그 이 증여하기 전까지는 뭐 펑펑 놀았어요. 펑펑 놀고 뭐 농사도 안 져요. 이 아들은. 그렇더라도 너가 증여세 신고 기간까지 농사 지을 준비를 해놔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증여받은 농지에 연접시군구나 30km 내에 일단은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네가 농사를 일단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짓고, 그 다음에 그 사업소득이나 총급여가 3,700이 당연히 안 돼야 되고 미만이고 라고 하면은 일단은 자격은 되는 거예요. 자격. 즉 이런 상태에서 이제 5년을 쭉 가야겠죠. 그리고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간혹 가다가 아들도 뭐 농지가 있어서 뭐 조합원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됩니까? 이러시는데요. 뭐 아들은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 아버지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준비 시작 하시면 돼요. 준비 시작. 그러면 뭐 농사 증빙은 뭐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죠. 뭐 농지 원본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농협조합원 증명원, 그 다음에 그 조합원을 통해서 뭐 거래자별 농약비료 같은 거 구입한 내역, 그 다음에 직불금 수령 내역, 추곡수매 확인서,
그 다음에 뭐 이 농산물들을 어디 뭐 식당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뭐 조금씩 팔았다 그러면 그런 확인서, 그 다음에 뭐 면세유 이런 거, 영수증, 영농자재 구매, 그 다음에 뭐 작용 확인서 이런 거는 뭐 이장님들이 그 발행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 일지, 농사꾼인 분들은 매년 어떤 농약을 썼고 또 이 날짜쯤에 뭘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농지 일지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농사 증빙이 되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농지만 되냐? 이게 보면 꼭 농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보시면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 용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그 다음에 해당 농지, 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의 현물 출자하여 취득한 출자 지분, 이런 것들을 증여해도 감면은 된다 이겁니다. 감면은 된다.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농지라고 하면은 요 1, 2, 3, 4 요 정도 네 가지 정도인데요. 이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 상호 공업지역계 밖에 있어야 되고요.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뭐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뭐 개발사업지구 요런 데 밖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 있는 것들은 뭐 농지로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 기준도 있다는 거 요것도 좀 참고로 알으셔야 돼요. 뭐 무한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5년간 합하여 증여세 1억 원까지 감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난 아들이 2명인데 그럼 2명한테 증여하면은 합해서 1억입니까? 각각 1억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각각 1억입니다. 각각 1억. 근데 면적이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8만 제곱미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럼 잘 됐다. 그 큰아들한테도 4만 제곱미터 주고 둘째 아들한테도 4만 제곱미터 주고 이러면 되겠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면적 여부는 증여자 그 아버지 그 한 사람 기준으로 그냥 그 4만으로만 따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감면세액은 각각 수증자별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들 둘이 다 농사 아버지 그 땅을 받아서 5년간 농사 짓겠다라고 하면요. 각각 1억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사후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사후관리를 하는데 즉 5년 동안 증여받고 5년 동안 너 계속 영농을 하고 있냐 아니면 중간에 팔았냐 요거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예, 체크를 해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예외라는 게 있죠. 영농자녀가 5년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망했어요. 아니면 이 땅이 수용이 됐어요. 아니면 뭐 환지법에 의해서 환지가 됐어요. 아니면 해외 이주하게 됐어요. 이럴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봐주지만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을 때는 사유 없이 5년 내에 양도하면은 그때는 증여세 토해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 그 다음에 어떤 학교 취업 때문에 그 영농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아니면은 이번에 무슨 선거에 나가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역시나 그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 감면 받은 거를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법에서는 뭐 그 세금만 토해내는 게 아니죠. 항상 너 그 돈 그동안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이자도 토해내라. 그래서 낼 세금에다가 그 일수 그 증여세 신고 그 다음 날부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그 일수를 따져 가지고요. 그 하루 10만 분의 25, 만 분의 2.5. 요게 연이율로 하면 한 9.13% 정도 돼요. 높죠? 연이율로. 그래서 낼 세금에 만약에 내가 4년 때 이거를 만약에 처분했다 그러면 9.13 곱하기 4면 몇 프로예요? 하고 36 거의 40% 이자를 내는 거죠. 40%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면받은 농지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 5년 안에 팔거나 5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럴 때는 일단 저희가요.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요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요런 영상도 있었는데요. 2월 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2월 과세가 된다. 2월 과세가 뭐죠?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다 누구 시점으로 본다? 증여자 시점으로 본다. 증여자 시점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계산하지만 이거 감면받고 5년 안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면받은 증여세 추징당하겠죠. 이자까지 추징당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증여받고 5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감면받은 증여세는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토해내진 않지만 양도세 계산은요. 잘 보세요. 취득 시기는 아버지 시점, 아버지가 취득한 날. 필요경비도 아버지가 취득할 때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도 아버지 시점부터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예, 결론은 5년 안에 팔든 5년 지나서 팔든 2월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단 5년 안에 팔면 감면받은 증여세 두드려 맞는 거겠죠. 이자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10년 내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막 하나만 증여받는 게 아니라 뭐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해서 몇 건을 받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증여받을 때는요. 10년 내에 그 받은 것들을 합산을 합니다. 합산. 왜 합산을 하죠? 높은 세율로 재정산을 하기 위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 그 감면받은 농지는요. 농지끼리는 합산을 하지만 만약에 다른 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그거와는 합산을 안 합니다. 즉 이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는 이 농지들끼리만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그 다른 부동산과 합산이 안 되니까 좀 나중에 증여세가 좀 더 적게 나오는 효과가 있겠죠? 적게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여자가 10년 내에 사망을 해도 이 농지는요 상속 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버지가 농사꾼이고 농지가 뭐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아들이 뭐 좀 변변치 않아서 좀 농사도 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꼭 변변치 않아서 짓는 건 아니지만 뭐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냥 아버지 일 도와주겠다고 하니 기왕에 그럴 거면 미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 감면도 받고 나중에 상속 이 재산으로도 가산도 안 하고 이런 효과도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해 두시면 농지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